안녕하세요. 대리님 아빠입니다. 2015년 12월 26일 이제 일 주일 동안 액티브 ETF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은 종료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막 신고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강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100%로 했고 반도체가 제일 가장 이제 지금 현재도 비중이 높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다 같이 어깨 걸고 가는 건지는 좀 애매하긴 해서 시장은 대부분 액티브 ETF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꽤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을까? 그리고 또 늘렸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엑셀 파일들은 다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 하이닉스 위주로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해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CCL 판가가 뭐 올랐다 이러면서 이제 뭐 두산이 있고 SK스퀘어가 이제 먼저 이제 그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SK스퀘어가 먼저 오늘 좀 뛰었죠. 그리고 PSK 뭐 이런 것들 쪼끔 했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은 이제 45% 정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전문 ETF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늘린 걸 보면은 이제 SK스퀘어까지 늘렸고 그리고 원익 IPS랑 PSK 요런 이제 전공정 쪽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원익 IPS를 늘렸어요. 그래서 '전공정을 원익 IPS로 좀 대응하면서 늘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여기는 이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긴 반도체 ETF니까 30%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수급 관련된 걸로 하는 거라서 뭐 그냥 로직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배당 성장인데 배당 성장도 지금 이거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한 34%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의 시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투자자들은 반도체 비중이 한 4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비중 더 늘려서 50% 이상을 지금 반도체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연말 연초 계속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지분, 비중을 얼마나 지금 베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에 비례해서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의 전공정 장비로는 원익 IPS가 좀 눈에 보인다라고 이제 보이고 그래서 소부장에서는 '원익 IPS 정도 할 만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재생은 그렇게 변하는 게 없었고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에서도 이제 특이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꽤 되고요. 신재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원익 IPS 비중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아 지금 원익 IPS 요런 것들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많이 보이구나.' 2차 전지는 뭐 고만고만한 것 같고 여기 K 이노베이션 타임폴리오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이노베이션 혁신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니까 이제 뭐 우주, 로봇, 바이오 요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이노스페이스를 급락하는 데 편입한 것 같고 그다음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이번에 비중을 또 신규로 편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로 로봇 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에 보게 되면은 바이오와 로봇이 많이 편성되어 있구나. 여기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엑트 AI 인프라에서도 보게 되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5% 예요. 거기에 테스에 PSK 이렇게 내려가면 37%에 원익 IPS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40% 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은 40% 이상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뭐 삼성전기, 하나비전, 두산, 이노고 이런 것들 더 들어가게 되면 비중이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원익 IPS가 앞에서 이제 있었던 공통점이고 원익 IPS랑 테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코스피 액티브 타임폴리오에서도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가 비중이 40% 예요.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이제 세아베스텔 지주가 좀 비중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에까지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 보면은 '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쳐 가지고 30% 이상을 다들 들고 있구나. 소부장에서는 원익 IPS랑 테스 이런 것들을 많이 플레이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현대마린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실적이 좀 괜찮을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코리아 테크 액티브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깔고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들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정에 해당하는 PSK랑 TSE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고 CMTX도 이제 최근에 보유해서 풀려 가지고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TSE는 이제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성 DS는 기판 요렇게 대덕전자도 기판 바이오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좀 비중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테크랑 바이오 요런 것들을 많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한 4분의 1 포지션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반도체를 지금 끌고 가도 되는 포지션의 시장이다. 그다음에 코엑트도 여기 보면 테스를 늘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비중 늘린 것들이 좀 겹치죠. 테스가 늘어났다 보이고. 그다음에 로봇에서는 이제 원익홀딩스 비중을 좀 늘렸구나. 여기도 삼성전자 비중 같이 좀 늘렸고. 컬처. 컬처는 이거 IT세는 금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컬처에서는 이거를 늘린 거는 그냥 이 안에서 이제 금 대응하려고 좀 늘린 것 같고 비철금속을.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은 워낙 이제 매매가 많은데 여기도 이제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게 여기도 40%에 해당하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우주에서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요런 것들이 이제 신규로 편입되어 있다라고 이제 미래에셋 벤처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로봇이라고 보면 반도체, 로봇, 바이오, 우주 요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코리아 밸류업이에요. 코리아 밸류업의 경우에도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 가지고 지금 44% 예요. 그리고 테스 이런 게 비중이 늘어났고 PSK 이런 게 좀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매매 안 하는 이 트러스트온의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 합쳐 가지고 33%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들은 이 시장에 초과해서 시장의 시총 비중을 초과해서 지금 다들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비중이 보통 한 40%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럼 개인 투자자도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좀 넣는다고 하면은 '얘네들에 준해 가지고는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바이오는 어떻게 변했나 좀 보게 되면 오스코텍이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꼬라박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했더라고요, 라이즈의 경우에는. 그리고 올릭스로 다시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바이오보다 쪼끔 이제 성과가 더디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종목 수를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압축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올릭스로 지금 다시 한번 베팅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오늘 반등했던 것들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것들이 뭐 오름 테라피틱도 있고 D&D 파마텍도 있고 요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일 주일 동안 증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좀 증가했고 새로 상장된 알지노믹스도 일단 서로 이제 한 2% 정도씩은 집어넣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 프로티나도 비중이 좀 증가하는 거에 공통점이 있고 ABL 바이오도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도 여기서는 이제 늘렸고 여기는 좀 비중 줄였는데 그래도 뭐 같이 이제 여기는 뭐 베팅한다고 늘린 거니까 뭐 좀 같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도 소폭 이제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내년 상반기에 뭐 임상 데이터나 또 라이센스 아웃 요런 것들을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D&D 파마텍도 이제 좀 수급이 좀 얘네들이 좀 산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지노믹스 요런 것들도 좀 신규로 채워 넣은 것 같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비중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오늘 이제 좀 주가가 좋았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이제 타임폴리오는 요거를 이제 최초로 좀 비중을 좀 늘렸다. 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양 바이오팜 요런 것들도 이제 비중을 올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코엑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로킷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달렸던 건데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공통점이나 요런 것들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것들 이런 것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비중을 40% 정도 가져가고 있으면서 전공정에서는 원익 IPS, 테스, PSK 요런 것들로 좀 비중을 늘리는 모습들이 있었다 보이고, 전체 이제 시장에 이제 좀 다른 어떤 섹터들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우주와 로봇, 바이오 요런 쪽으로 많이 플레이하더라, 반도체 이외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